한번 들어볼까요? 총평. 저 처음부터 끝까지 바쁜 가운데 바로 다음 방송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총평. 디테일한 이야기 이따가 하고. 그냥 총평하자면 할 이야기 했다라는 느낌밖에 없어요. 정말로 아까 포나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 왜? 할 이야기만 했거든요. 정말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 돈 잘못 쓴 거 없다. 뭐 요 정도 이야기만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의혹이 많으면 계속 이렇게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윤미향 당선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의혹이라는 게 하나의 결밖에 없잖아요. 지금 돈을 잘못 쓴 거 아니냐? 아니다. 그게 전부라서 이렇게 뭐라고 총평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특별히 군더더기도 없고 트집 잡을 만한 게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에 있고 어제 수요일 날도 대구에서 이제 대구 시민 촛불 연대라는 데서 그 정의연 지키기와 그 소녀상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기레기들에 대한 규탄 집회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없고 또 근데 그 끝날 때쯤에 우리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는 주지도 않았어요. 미워가지고 안 주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뭐냐면 할머니도 어느 정도는 할머니가 분명히 말해서 자기는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까 날 들었고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 차분하게 돌아온다는 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의연을 저희가 대구에서 정의연을 지키자는 집회를 했던 건 뭡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대구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시민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다 알아요.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진심을 가지고 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오늘 기자회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은 바로 아마 7일날 이후에 10일 정도 있은 후에 기소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저는 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의혹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다 깔끔하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솔직히 좀 울컥했어요. 막 이렇게 땀 흘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전세자금 처음에 뭐 모았던 이런 것까지 막 낱낱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막 빡치면서 울컥했어요. 예. 네, 깔끔한 회견이었다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뭔 시간 낭비냐 이게. 일종의 국력 소모 같은 거예요. 국력 낭비야. 모든 기자회견하는 이 기레기들이 말이죠. 윤미향 당선자보다 훨씬 뭐랄까 좀 의혹이 훨씬 많은 사람들 좀 뒤를 캐가지고 공직사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윤미향 털듯이 털면 조국 털듯이 털면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말 깨끗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게 가장 큰 도대체 저걸 소명까지 해야 되나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소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거짓말이 낳는 특히 정치나 연예계에서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는 거예요. 공식적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로. 바로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사퇴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진실에 다가가려고 엄청 노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은 난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과가 마치 비리가 있는 것이냐 받아들일까봐 마음속으로 굉장히 좀 약간 저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관례를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금액들이 되게 소명이 됐거든요. 얼마를 모아서 얼마를 썼다. 9곳 모금에서 2억 8천만 원 중에서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2억 3천만 원, 나머지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거. 그럼 계좌를 전체적으로 깔 생각 없느냐? 나중에 뒤에 이제 뭐 일문일답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좌 내역을 상세히 언론에다가 무의미하게 까는 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진짜로 검찰이 이게 개인적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만 밝혀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금 뭐 출금 내역에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이걸 까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논란을 또 촉발시킬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원래 뭐 소명할 것도 없었다라고 저는 저는 보는 과정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가의 관점에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도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이렇게 안 했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연이라는 단체는 비영리 단체고 법인이기 때문에 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돈을 정의연이라는 이름으로 정의연 계좌로 모금을 해서 그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한테 지급이 됐다면요, 오히려 그게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어요. 왜? 목적 사업 이외의 돈을 지출한 거거든요. 그거는 정의연이라는 법인의 돈으로 소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3의 것으로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정의연의 이름으로 했으면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게 깔끔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왜 개인 계좌로 했느냐라고, 이렇게 그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게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잘못이라는 생각은 솔직히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의견과 다르게 언론들은 다른 제목들을 쏟아냈는데요. 이건 조금 읽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조선, 윤미향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한국경제, 사퇴도 사과도 거부한 윤미향 책임 있게 임하겠다. 국민일보, 윤미향 부당한 이득 취하지 않았다. 각종 의혹 부인. 중앙, 윤미향 회견 23분간 아니다. 잘못 없다. 국민, 윤미향 2억 8천만 원 개인 계좌 모금 점점점 부끄럽다. 동아, 윤미향 사실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부인만 하다 끝난 기자회견. 다 계속 아니라고 얘기했고 사과 없었다는 어투로 지금 예. 보도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그러면 아닌 걸 기라고 하니. 그렇죠. 이 검찰 그 수사가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일방의 보통 기자회견하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한 말이 거짓이면 드러나면 치명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개인 계좌에 들어온 내역을 수만 건 있을 그 내역을 그 기자회견장에서 깝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요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YTN이 생중계하는 그걸 봤는데 댓글창에 일베 부르든 들어와서 사퇴하라니까 거짓말 치고 있네. 사람들은 있잖아요. 윤미향 당선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짓말일 거라고 믿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중동이야. 똑같아. 그 네티즌들이나. 댓글 엄청 달았지. 윤미향 지지한다. 힘내라. 믿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달았어요. 그 어떤 놈이 그걸 달았더라고. 저 새날 저거 보여. 저 채널 들어가 봤더니 무슨 범죄들 같은 놈들만 보였다고. 정변 이야기하는 거지. 너 기다려. 이게 지금 맨 처음 나온 말씀이 이영수 할머니께 사죄하고 용서 구한다는 말이 키포인트인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던 이영수 할머니 윤미향 그 당선자와의 어떤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기자회견인데 그걸 가지고 뜯어고 왔잖아요. 저번에 25일 날 대구에서 기자회견 나올 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맨 앞에 있어서 촬영을 했는데 제 뒤에 옆에 다 뭐냐면 보수 유튜버들이 다 왔어. 보수 유튜버 하는 말이 맨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 힘내세요. 난 막 역겨웠다니까. 할머니 힘내세요란 말하고 그 간을 이용해서 할머니가 자기 편으로 넘어왔다는 뉘앙스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근데 막상 그렇게 하면은 수요 집회 그 사람들 다 뭐라고 하고 있고 위안부의 말에 담지 못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소원이 있다면 이우영이나 그런 사람들 가서 응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할머니한테 우리 쪽에 계신 분이 할머니 이거 누가 써줬어요?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한테 어떤 유튜버가 가지고 걔 입에 닳지 못하는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싸움을 붙이고 분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분탕을 지고 있고 마치 이용수 할머니가 우리 쪽 민주진영이 아니고 저쪽에서 한가 같고 우리 편이다. 그런 뉘앙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영수 할머니가 수요일 날에도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투쟁합시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미향 당선자 이야기는 이야기 들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거든요. 사람들은 10며칠 정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잠적 이렇게 계속 보도를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 지금까지 계좌 내역 같은 것들을 다 상세히 보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에 의존했더니 나중에 말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 의혹도 있었잖아. 이게 4억 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 사실이 아니고 당시 매도 희망가가 파는 사람이 9억 원이어가지고 이걸 최대한 노력해서 7억 5천만 원에 산 거고 여기 이제 감가상각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진 거다. 부동산이라는 게 사고 나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좀 비정상적인 부분도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뭐 하나 샀다는 게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뭐 한일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사실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다음에 유경식당 탈북 정호원들한테 월북을 건넸다. 이것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지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닌 걸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그 개인 계좌로 돈 받았다는 부분 2억 8천만 원 이게 2억 3천만 원은 지금 목적에 맞게 사용됐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 뭐냐면 먹은 목적이 대개 보면 부의금 받는 거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거기다 부의금을 모아서 나중에 할머니 뭐 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유지대로 썼을 거고 나머지는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거는 가장 먼저 검찰이 들여다볼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악의적으로 이 돈을 썼다라고 의혹 제기했던 사람들 나중에 있잖아요. 검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싸그리 그냥 그물로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무슨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가능은 하죠. 어. 가능은 한데 윤미향 당선자님께서 그걸 원할지가 문제죠, 사실. 예. 그리고 이게 조금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검찰의 태도가 범죄에 대해서 워낙 추상적이라 뭐 2억 8천만 원 중에 매도납값 300원 막 이런 거 있으면 구속 수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방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부동산에 나왔던 있잖아요. 시골집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서 다른 데도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시골에 있는 지분 있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건물이 노후화되잖아요. 건물가 안 쳐줘요. 땅값밖에 결국은 안 쳐주거든요. 그런 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서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샀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93년도에 결혼하셨죠. 저는 2000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로자들은 뭐였냐면 재형저축이 있었어요. 그 이자가 15%짜리가 있었거든요. 저도 맞벌이 하면서 3년 동안에 1억을 모을 수 있었어요. 한 사람 월급을 다 200~300만 정도로 하면 1억까지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네. 예, 예.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돈 300만 원 있다고 쳐. 1년이면 3,600만 원이야. 3,600, 예. 그러면 3년이면 1억 되네. 1억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와이프가 벌었던 생활비 쓰고 제가 벌었던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뭐 신혼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자회견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문장의 느낌이랄까 단어들에서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범죄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보였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 그러하니까. 근데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 그게 어찌 됐건 간에 논란이 된 점 사과드린다거든요. 저쪽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진정성도 없는 사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각종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 그거 아니에요. 뭐 아니다 부인만 했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그러면 기라고 하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몇 가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의금 받는 계좌를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받는 거. 근데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 그게 관례라고 하면 사과를 할 수 있죠. 잘못된 건 맞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나쁜 의도를 갖고 내가 혼자 그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그 돈을 썼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군다나 가장 훌륭했던 점은요. 절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쉽게 표현하면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분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피해가고 그 논란 속에 엄연하게 그 상대편에 있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의견을 조율하고 소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까버리면 되는 거거든. 왜 어쩌고저쩌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너무 비겁한 게
똑같이 의혹을 제기를 해도 누구처럼 의혹만 제기하고 단어 한 글자만 잘못 써도 고소 고발 남발하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해요. 하다가 무슨 단어 하나 잘못 썼다, 다의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특정 의미도 몰아가지고 고소 고발 수십 건씩 남발하고 이러면 그 단체는 건드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들이 권력에 대항하는 무슨 권력의 견제 역할을 하고 있대. 그러고 윤미향 당선자라든지 조국 교수님처럼 정말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신나게 물어뜯어요. 그 사람들은 고소 고발 안 할 거 알거든. 정말 너무 비겁해요. 특히 오늘 보니까 윤미향 당선자께서 국회에서 발표를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에서 발표했다. 이런 것까지 트집을 잡거든요. 정말 우리 언론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저기 안성에 있는 그 힐링센터 있잖아요. 언론은 어떤 뉘앙스로 보도를 했냐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사가지고 일종의 나머지는 리베이트 같은 개념으로 인식이 되게끔 만들고요. 그래서 그 시점 비슷한 시점에 뭐 베트남 여행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정확한 해명은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당시 주택의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나 봐요.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천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의 매물로 내놓았던 거다. 이걸 깎아서 샀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보다 훨씬 가격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건 거짓말 할 수가 없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미향을 마치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모금된 돈들을 착복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안다니까 이거는. 뉴스공장에서 뉴스공장에서 이 쉼터를 직접 외관이랑을 보여주더라고요. 누가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지어진 집이었어요. 대충 지어진 곳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 가격에 샀다는 게 되게 놀라울 정도로 지금 촬영된 건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도 잘 돼 있고 그 주변 부지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곳인데 그거를 4억 얼마에 정말로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악의적 보도 중에는 왜 남편 회사한테 뭐 광고를 줘?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정확하게 아주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는 게 제 남편의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미래통합당 부류한테는 이해가 안 될 거야. 정의연은 1년에 1회 창립 월인 11월에 그의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주요 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의연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수원시민신문 이게 이제 남편의 신문사예요. 수원시민신문을 포함하여 4개의 업체의 견적을 확인하였고 당시 최저 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의 소식지 디자인과 편집 인쇄를 맡긴 것입니다. 소식지 제작 등 과정에서 남편이나 제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연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 보면 맞고 여기 지금 4개의 업체가 뭐 여기에 그 견적을 보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테니까 그중에 제일 싸게 낸 남편 회사여서가 아니라 어쩌면 정상적으로 미래통합당 부류라고 하면요 서로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아마 입찰 비슷하게 4개 업체 붙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거 뭐 우리 재벌들이 잘 하는 아니 거 그 아닙니까? 왜냐면 시민단체 저도 대구에 활동 보면 시민단체 일은 그냥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최소한의 비용 받고 그치, 그치. 난 날 그냥 개념을 해줘요. 사실 남기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심정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대단히 뻔하면 얼마겠어 솔직히가. 그러니까 저쪽 무리들에서는 자기네들이 맨날 가족끼리 내부 거래하고 가족끼리 여러 개 법인 만들어서 거래 몰아주고 이런 거에 익숙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다 그래. 그 마인드 있어요. 웃기더라고. 네. 니들이니까 그런 거야. 안 그런 사람 많아.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민주당이나 하니까 저희 동네 사람이 민주당에서 뭐 해준 거 없어? 그게 보수의 생각이에요. 똑같다니까. 얼핏 떠오르는 게 우리 결은 그렇다니까요. 네. 우리 광고주들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들이 안 되잖아요. 공짜로 나가는 광고가 이제 팟캐스트 7개예요. 총 10개 중에서. 근데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게 돈을 안 주면 광고를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돈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인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돈을 줘? 10원 한 번도 받은 거 없어. 자, 음료수 하나 더 있어. 이런 상황이고 뭐 주택 매매 관련해서는요.
요거 한번 볼까요? 1993년 저와 남편은 돈을 합쳐 전세자금 1,5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97년까지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사이 1995년에 명진 아트빌라를 4,5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4,500만 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 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 아파트를 7,900만 원에 샀습니다. 뭐 지금 남들이 들으면 저 어디 강남 어디에 지금 한 몇십억짜리 아파트인 줄 알겠다. 1억도 안 되잖아 지금. 명진 아트빌라는 2002년 3,95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손해보고 팔았네. 그렇잖아. 여기 4,500만 원 샀다가 3,950만 원 팔았어. 원래 빌라가 그래요. 2012년 지금의 수원 금곡 LG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경매로 취득할 때 경매 취득할 때는 대출이 안 되잖아.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취득 가액은 2억 2,6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LG 그러니까 또 고급 아파트 같지만 수원 금곡 LG 아파트는 지금 2억 2,600만 원에 산 거예요. 요거를 곽모 씨는 몰아서 5채를 다 현찰로 샀다 이렇게 폭로를 했죠. 30년 동안에 산 자기 그 집들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 아파트는 2013년에 매각되었는데 14년 동안 시세가 1억 1,000만 원 올라서 매각 금액은 1억 8,950만 원이었습니다. 저의 개인 계좌가 정대협 계좌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고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계속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모금한 그 시점에 뭐 했다. 이거 다 고소감이에요. 곽상도 의원님께서 이번에 고발한 내용과 견주어 생각해 보면 지금 윤미향 당선자님에 대한 이런 의혹 제기들은 모조리 다 고속감이죠.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네. 됩니다. 저도 20년 넘게 했지만 이사 7-8번 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에 다 한 건가?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죠. 이사하잖아요.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하는 것을 한 번에 5개를 했다고 여론을 만드는 거죠. 조성을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저희 아버지는 22년간 교회 사찰 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사택에 사셨습니다. 주택 비용이 안 드는 만큼 더욱 알뜰히 저축하셨고 22년 근무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4,7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거 무슨 무슨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냐? 이거 의혹 제기하는 놈 재산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요게 지금 그러면은 시민운동 한 사람은 아파트 이거 1억도 안 되는 거 말하자면 아버지는 아파트 4,7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요거를 몰아서 집 5채를 모두 현찰로 구매했다고 말하는 게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무슨 언론입니까 이게. 이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거짓말로 드러나는 순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오늘 기자회견으로 웬만한 건 다 소명이 됐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다면은 개인 계좌로 송금된 전체적인 규모랄까 사용 내역이 다 나왔잖아요. 이 디테일 중에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몇만 원짜리 밥을 개인적으로 사 먹었다 이런 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마저도 그러니까 흠을 잡을 검찰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 외에는 웬만큼 다 소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암이 걸려서 좀 쾌적한 환경으로 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욕심이 있었다면 좀 더 큰 평수를 대출해서 했겠죠. 근데 자기네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에 있는 돈을 가지고 맞춘 거예요. 예. 그걸 현찰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부끄러워야 됩니다. 네, 우리가 22년간 집사 사찰로 근무하면서 교회 사택에 이렇게 22년 동안 사신 분이 22년 근무한 퇴직금을 받아서 4,7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노동자에 대한 대우입니까?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의혹을 가져야 될 거는 아니 타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30년씩 일하신 분이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제대로 된 집으로도 이사를 못 가야 되는 사회를 걱정해야 되고 22년 동안 집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이 퇴직금 몰아받아서 4,700만 원짜리 아파트로 가는데 이게 부끄러워야 돼요.
이게 부끄러워야지. 아파트를 5채를 사니 어쩌니. 예. 우리가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면 펜으로 사람을 해한 거는 칼로 사람을 해한 것보다 더 강하게 쳐버려야 됩니다. 정말 언론 개혁은 시급합니다. 이게요. 아직 한국이 그런 면에서 선진국이 아닌 거야. 선진 국가들, 특히 미국 같은 데는요. 대학생들 장래희망 베스트 5 안에 NGO가 들어있어요. 나름 돈이 그만큼 그렇죠. 이제 네. 벌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보면은 사실 이 기자회견 보면서 저런 걸 해명해야 되는 30년 동안의 일관된 일을 해온 사람에 대한 정말 모욕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성질 같았으면 정말 때려치우고 싶고 싸그리 고소해버리고 싶은 이런 느낌인데 잘하신 거는 사퇴 안 하신 겁니다. 사퇴하는 순간 이제는 질질질 끌려다녀요. 수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퇴하는 게 무슨 관행처럼 되는 거는 절대 막아야 됩니다. 의혹만 제기되면 사퇴하다. 아니 나머식이라는 분이 있던데 그분 의혹 제기됐을 때 사퇴하란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광머식이라는 분도 뭐 민정수석이 있으면 무슨 의혹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있었을 때 사퇴하란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예. 아니 왜 이런 분한테만 의혹이 있으면 사퇴하다 그래요? 의혹이 있으면 사퇴하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기자회견 중계하는 채팅창이 다 사퇴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요건 작업 세력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떤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드러난 건 한 건도 없어. 그 사람 어떻게 사퇴를 시킵니까? 그리고 오늘 그 포탈에 교묘한 편집도 좀 있더만.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이 제대로 소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윤미향 당선자의 기자회견 전이거든요. 근데 기자회견 이 기사를 내고 그 밑에다가 뭐 충분한 소명을 해야 된다 이러시면서 충분한 소명이 안 된 것처럼 악의적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포털의 뉴스 편집권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악의적인 편집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